여러분들이 받으면 좋을 만한 거, 유용한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큰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죠. 이런 것도 있나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예비 창업자들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경쟁률도 훨씬 낮고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지원 대상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지원 대상이 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나이가 40세 이상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40세 이상이 아니면 이 사업을 지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지원 자격 자체가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야 좀 훨씬 수월하게 사업을 따낼 수가 있죠. 네, 경쟁이 아무래도 훨씬 덜 하겠죠. 여기 있네요. 여성 창업 경진대회, 그래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여성 기업에 한해서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남자는 지원 못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지원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 경쟁이 훨씬 적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초반에는 좀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예비 창업자들이 받는 게 좋은지 한번 제가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일단 이거를 좀 왼쪽으로 하고 어저께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3년 이내 기업 지원,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기 좋은 것들을 제가 이쪽에 이렇게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여기 좀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다 참여를 했던 사업들이고, 일부는 제가 직접 받았던 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제가 사업 제안서 작업까지만 같이 참여를 하고 사업을 받는 것까지 도와드린 것도 있고, 멘토링만 참여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아는 사업들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광주에서 했었는데, 각 지역별로, 광역별로, 그러니까 호남 지역, 경상도 지역, 이렇게 경기 지역, 이런 식으로 광역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캠퍼스라는 이름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도 되고, 그리고 지원 금액도 꽤나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도 굉장히 좋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내가 IT와 관련된 좀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I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꼭 IT가 아니어도 이런 거 지원하셔도 돼요. 왜냐면 IT랑 연관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 쪽이다 그러면 이제 농업 쪽으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농산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IT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이거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청년 39세 이하와 중장년 40세 이상 간의 팀을 구성하여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무나 지원하면 안 되고 팀으로만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청년층이랑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영업력이라든지 그리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기존의 시니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중장년층 분들이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을 이용해서 서포트를 해주면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사업 취지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가 경쟁력일까요, 여러분? 네, 뭐가 경쟁력이냐면 예상외로 아이템도 좋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40세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 40세 이상이 과연 누구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얼굴 마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분이 이 40세 이상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얼마나 힘 있는 분을 모시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느냐, 이런 게 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어떤 중장년층을 제대로 모실 수만 있다면 예상외로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사업을 좀 도와드려서 이걸 작년이 아니라 올해네요. 도와드려서 선정받도록 해준 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 구성만 잘 할 수 있다면 이 사업 충분히 도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거,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창업선도대학,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여기 있네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제일 많이 홍보가 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금액도 보시면 895억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다른 데가 거의 100억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거의 뭐 7배, 8배 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제일 창업적으로는 제일 역사도 오래됐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이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무래도 이제 일단 대학들이기는 한데 이 기관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창업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적인 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멘토링이 필요할 때 그 멘토링 연결도 훨씬 제가 다른 곳을 만난 거에 비해서 훨씬 좀 체계적인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창업적으로 정말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기관들이었고, 여기 보시면 수행기관이 창업선도대학이라고 돼 있죠. 이제 인터넷에 대한민국에 있는 창업선도대학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대학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 대학들 중에서 이제 그 대학들이 창업선도대학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공고가 나오는 걸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때 딱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 미리 전화하셔서 언제 이 공고가 떴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선도대학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행하는 대학들마다 이 창업을 지원하는 역량이 다 다르거든요. 단순히 내가 돈만 받고 끝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역량이 다 다르니까 어떤 대학교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좀 홈페이지도 가보고 해서 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속 지원까지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 사업들 중에서 후속 지원, 그러니까 한번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잘했다 그러면 1년 2년 지나고 나서 또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이게 안 되는데 이 창업선도대학은 그게 돼요. 굉장히 좋죠. 내가 한 번 받고 두 번째 또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 이건 뭐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대상이 되게 단순하죠.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누구나 다 된다. 예비 창업자들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선도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교들이 마케팅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막 빵빵하게 막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홍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치열해요. 이게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하면 좀 경쟁률이 치열하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좀 내가 미리 좀 충분하게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거 받아가지고 육성 사업 그런 기업으로 선정되셔서 좀 사업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제가 추천하는 거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밑에 있죠. 창업 성공 패키지. 이게 원래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름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엄청 유명해요, 여러분. 네, 이 두 개가 유명한 것 같아요. 창업 선도대학이랑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 두 개가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보시다시피 만 39세 이하만 해당하죠. 네, 이 청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주관하는 기관이 대학교가 아니라 중기청에서 직접 해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내가 용돈 그러니까 내가 사업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금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훨씬 더 커요. 이거 1억까지도 넘게 1억 넘게까지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더 빡셉니다. 네, 그만큼 정말 괜찮다라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또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처음 창업 자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오른쪽에 소관부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한 번 받으면 다른 건 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 선도대학에서 한 번 받잖아요. 그럼 창업 성공 패키지 이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왕 받을 거 한 번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이왕 받을 거 좋은 거 받는 게 좋죠. 자, 다음 거 재도전 성공 패키지. 이제 제가 지금 사업을 폐업을 한 상태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네, 이거 지원 경쟁률 굉장히 낮아요. 재창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걸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재도전 성공 패키지. 자, 다음 거 여기까지가 이제 중기청 지원 사업들이고, 중기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중기청에서 내가 했는데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여기 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이거는 어디냐면 또 특이하게 고용노동부예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이거 보면 어때요? 창업 후 1년 이내라고 돼 있죠? 경쟁률이 굉장히 낮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역량이 좀 낮으세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사업으로서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분들보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룹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상 경쟁률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 이런 사회적 기업가 이런 거 지원하면은 굉장히 또 쉽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고 사회적 기업이 돼야죠. 근데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정부에서 뭐 3년 동안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받고 초기에 자리 잡을 때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육성 사업을 받으면서 내가 사회적인 그런 목표도 갖게 되고 정말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처음엔 그냥 지원 사업 때문에 썼다가 나중에 정말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말 활동 잘 하시니까 이런 사업도 좀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좀 자금을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1,000만 원 줬다가 선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차등 지급을 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이렇게 자금을 나눠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창업발전소. 이거 문체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거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중기청에서 5천만 원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이 창업발전소 이 사업 통해 가지고 자금을 2차적으로 받았는데 일단 금액이 작죠. 네, 지원하는 금액이 작은데 그 이유가 자금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전체 금액은 작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도 뭐 500만 원, 뭐 8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수행하는 기관이 컨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곳이거든요. 각 지역별로 있어요. 거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성향이 다 달라요. 성향이 좀 달라서 좀 이상한 곳을 만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잘 다독이고 옆에서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편이라고.
근데 그게 단점이 그 옆에 있는 지원해주는 그 분이 그 뭐 대표 멘토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전행을 회두른다,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좀 골치 아파지는 경우죠. 제가 좀 그랬거든요. 작년에 좀 이상한 분한테 꼬였죠. 이제 그 부분까지는 좀 제가 얘기해드리긴 힘든데,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그거를 운영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바로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돈만 주는 게 아니니까. 멘토링 위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스마트 창작터. 제가 여러분 스마트 창작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지원 사업이고, 저도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네, 몇 년 전이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2년은 된 것 같아요. 스마트 창작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가 5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여러분. 제가 받아서 좋은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은 보시면 창업 교육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지원했을 때는 창업 자금 지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이거는 교육적인 성격을 먼저 가지고 있고 자금도 지원을 해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다르냐? 일단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아이템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그 시장 조사를 해서 인정됐다, 괜찮다, 그러면 초기에 자금을 줘요. 300에서 500만 원까지 자금을 줘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한번 시장 조사를 또 해요. 그래서 그 시장 조사를 이용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라고 하면 전국 대회로 모이는 거죠. 전국 스마트 창작터 참가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전국에서 50팀을 선발을 해서 또 더 큰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베이스로 하면서 이제 사업까지도 이어나가도록 해주는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이 좋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받고 다른 사업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반에 스마트 창작터 1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못 받아요. 이런 창업 자금 지원 하는 사업을 못 받았는데, 자, 스마트 창작터가 1차에서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300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계속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번에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계속 받아도 돼요. 네. 그리고 또 그거 받고 나서 여기 스마트 창작터 지원 사업을 받지 말고 다른 큰 거, 아까 창업 선도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억 단위까지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내가 아무런 시제품도 없이 그냥 지원 사업을 간다고 해서 자금을 이렇게 지원 사업을 간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라도 조악하게라도 시제품을 만들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창작터에서 1차에 해당하는 린 스타트업을 통해서 그 시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지원 사업을 도전을 하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이제 여건이 돼서 여기서 한 번에 받으면 더 좋죠. 뭐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제품 제작터. 이제 여기도 교육 쪽인데, 시제품 제작소라고 각 지역별로 있어요. 그 시제품 제작소에서 어디냐,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 있다. 이 시제품 제작소가 각 지역별로 있는데, 여기 통해 가지고 200만 원 한도였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에서 그 3D 프린트 이용해서 시제품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에서 그 자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되게 좋으니까, 여기도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하셔서, 지원하면 웬만하면 다 되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에서 시제품을 1차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3년 이상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사업을 좀 하고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 소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사업을 받으면 이런 예비 창업자가 어떤 사업을 받으면 좋느냐,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게 2018년도 지원 사업이니까 2019년도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해마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거의 차이 없을 거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그 지원 서류나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따로 이제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